안녕하세요. 여행하는 디자이너 트래블러입니다. 블로그를 처음 운영하는 초보 블로거들을 위한 영상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수익형 블로그를 고려하신다면 이 영상이 맞지 않겠지만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는 분들의 길잡이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본적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들과 여러 정보들을 차근차근 배워가고자 한다면 분명히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로그의 글 제목을 만드는 기술 3가지만 기억하자입니다. 블로그의 글 제목을 만드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먼저 이 3가지만 적용해 본다면 검색이 잘 되는 블로그 제목을 부담 없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같지만 감성적인 제목. 감성적인 블로그의 글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것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내 글의 제목이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남들과 조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리뷰를 찾아본다고 했을 때 검색창에 영화 제목과 리뷰 또는 영화 제목과 해석 이런 식으로 찾아보게 되는데 이것이 그 키워드가 됩니다. 이 키워드가 조합된 제목으로 블로그의 목록이 보여지게 됩니다. 예로 들어서 키워드를 인터스텔라 해석이라고 검색해서 나오는 블로그 목록 중에 제목을 살펴보면은 1번 인터스텔라 줄거리와 해석, 2번 영화 인터스텔라 해석과 결말, 3번 인터스텔라 해석 결국 차원을 넘은 과학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결말. 이렇게 나와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리뷰를 클릭하게 될까요? 저는 마지막 3번 인터스텔라 해석 결국 차원을 넘은 과학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결말 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블로그의 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의 해석이 궁금한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이면서 좀 더 전문성이 엿보이는 또 덧붙여 감성적인 제목으로 공을 들여 쓴 제목에 클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착안해서 저도 수많은 컨텐츠의 바다에서 내 글의 제목이 좀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스페인 여행기를 작성하면서 찾았던 키워드는 스페인 여행, 론다, 당일치기 이 3가지 키워드였습니다. 보통 스페인 일주 시 론다에서 1박 하는 경우도 있지만 8박 10일 일정이라면 론다와 같은 소도시 여행은 당일치기로도 많이 알아보는 일정이기 때문에 당일치기라는 키워드도 넣었습니다. 그럼 스페인 여행 론다 당일치기로 검색해서 나오는 그 블로그 목록의 제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스페인 여행 론다 당일치기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봤을 때는 제목들이 보통 스페인 론다 여행 당일치기 일정 또는 2018 스페인 여행 론다 당일치기 그리고 론다 당일치기 여행 누에보 다리 뷰포인트 스페인 여행, 누에보 다리 등 적당한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조합하여 만든 글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감성적인 문구를 넣어서 조합을 해봤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스페인 여행, 론다 당일치기, 누에보 다리, 그리고 해밍웨이 산책길을 거닐다. 이런 식으로 여행 에세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듯한 제목으로 만들면 이 많은 블로그 목록 중에서 그래도 누군가가 한 번은 눌러주지 않을까 해서 제목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었던 그 제목들이 세비야 플라밍고 공연 슬픈 집시들의 삶과 열정의 춤사위, 스페인 남부여행 유럽의 발코니 네르하 2번째 이야기, 스페인 세비야 대성당 콜럼버스의 묘, 히랄다탑까지 어느 멋진 하루. 이와 같은 좀 더 차별화된 제목을 만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점차 방문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 시기에 저의 블로그는 방문자 수는 거의 없는 지수가 매우 낮은 검색엔진 최적화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블로그였는데요.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제목을 짓는 게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감성적인 제목에 필수 키워드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글 쓰는 이는 카피라이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영감을 얻어서 제목에 반영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주로 여행 콘텐츠는 여행 에세이나 잡지, 그리고 여행사들의 홈페이지에 있는 메인 배너 문구, 상품명 등을 참고해서 블로그 글 제목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한 정보가 요약되어 보여지는 제목입니다. 뭐뭐 하는 방법, 뭐뭐 하는 이유, 뭐뭐 하기, 탑5, 베스트 10, 뭐뭐 하는 노하우 같은 유익한 정보들이 요약이 되어서 보기 편하다는 성격을 띠는 제목들입니다.
이러한 블로그 글의 제목들은 방문자의 유입이 확실히 높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블로그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롱테일 키워드 확보하여 제목에 활용하기입니다. 롱테일 키워드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블로그 운영이 처음이라면 아마도 낯선 이름일 것 같습니다. 롱테일 전략은 꼬리가 긴 키워드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홍대 맛집보다는 홍대 파스타가 롱테일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대 파스타보다는 홍대역 파스타가 더 롱테일 키워드에 가깝고, 분위기 좋은 홍대역 파스타와 데이트하기 좋은 홍대역 파스타집은 좀 더 길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롱테일 키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단어에 비례해서 검색량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홍대 맛집보다는 데이트하기 좋은 홍대역 파스타집을 검색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인데, 그런데도 롱테일 키워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경쟁이 치열한 홍대 맛집은 대형 키워드 또는 대표 키워드에 속합니다. 이런 경쟁력 있는 대표 키워드는 이미 전문 업체나 검색 엔진 최적화된 블로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키워드는 내 블로그에 노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블로그를 막 키우고 있다면 상세한 롱테일 키워드를 공략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입니다. 예로 들었던 데이트하기 좋은 홍대역 파스타집을 찾는 사람은 아마도 정말로 분위기 좋은 데이트 장소로 홍대에 있는 맛있는 파스타집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 첫 번째 페이지부터 세 페이지, 네 페이지까지 넘겨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블로그의 글이 첫 페이지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아도 내 블로그를 눌러볼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글이 노출될 경쟁률이 그만큼 낮아지면 클릭률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롱테일 키워드는 구체적이고 길면 길수록 경쟁률은 떨어지고 클릭률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매번 롱테일 키워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롱테일 키워드 전략은 블로그 지수가 쌓이고 방문자 수가 차곡차곡 늘어나게 되면 숏테일 키워드나 롱테일 키워드를 모두 사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블로그 글 작성 시 제목을 만드는 기술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정성 들여 작성한 글이 검색에 노출이 안 된다면 혼자 보는 일기장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 추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추출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포토샵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네이버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들기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곧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